요코하마 FC와 세레소 오사카 경기입니다. 홈팀 요코하마 FC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리그에서 아직 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경기를 모두 멀티골을 실점하며 패했죠. 직전 경기에서도 우라와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리그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3연패로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죠. 부진을 겪고 있는 수비에서 다카하시의 결장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수비 불안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전력 열세를 인지하고 실점 최소화를 목표로 삼고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원에서 발생하는 잡음과 수비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상대 부분 전술에 대한 대응이 매우 아쉽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또다시 멀티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선 원정팀 세레소 오사카도 가와사키와 도쿄에게 패하면서 연패를 기록했지만 직전 라운드에서 시미즈에게 2대1로 승리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하위팀을 맞아 연승에 도전하죠. 또 지난 시즌에 홈보다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더 좋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일정도 최근 멀티 득점을 반복하고 있는 공격진들이 존재감을 표현해내며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역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세 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하였다는 것은 다소 불안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요코하마 FC가 비록 하위팀이지만 일선의 활용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레소 오사카 역시 중원에서 수비 전환의 안정감이 다소 떨어진 상태이며 수비가 배후 공간 노출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죠.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세레소 오사카가 안정적인 측면 활용과 더불어 일선의 결정력 개선을 더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실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선적으로 원정팀 세레소 오사카 승을 추천하면서 2.5점 기준점 오버도 같이 예상해 보겠습니다. K리그 2부 충남 아산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각각 8위와 7위에 랭크되어 있죠. 개막전에서 전남과 0대0 무승부를 치룬 충남 아산은 직전 부천전에서 0대1 패배를 당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내주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죠.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적생들을 주축 수비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동료들과 호흡이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의 당면한 문제는 심각한 공격력이죠.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세직을 통해서 골찬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작정하고 박세직을 밀착 마크했을 때는 대책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들의 마무리 능력도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도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부산은 직전 대전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막전에서 서울 이랜드에게 3대0으로 패배하며 최근 두 경기에서 4실점이나 내주는 수비 불안이 위험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정우가 많이 노쇠화가 진행된 모습을 보이며 많은 활동량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상대팀 충남 아산의 득점력이 최근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클린시트 달성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새 용병들이 점점 더 새 컨디션을 찾아가며 안정적인 득점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레프트에서 드로잭이 위협적인 측면 공격을 선보이며 이전 경기에서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안병준이나 드로잭을 통해서 이번 경기에서도 한 골 이상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홈팀 아산이 수비력은 어느 정도 좋은 편이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죠. 반면 부산은 수비에서는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원정팀 부산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포항과 울산은 동해안 더비죠. 포항은 리그 4위에 울산은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포항은 제주 원정에서 중거리 슛 한 방에 0대1 패배를 당했죠. 연승 흐름이 끊어지며 이번 시즌 3경기에서 모두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실점이 모두 전반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나왔다는 것은 경기 초반에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최근 울산의 경기력을 생각해 본다면 일찌감치 실점을 하며 경기 내내 끌려갈 수 있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주 원정에서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류첸코 공백을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팔라시오스를 제로톱으로 배치하는 전술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었죠. 따라서 그동안은 약체로 평가되는 팀을 상대로 승리를 해왔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직전 제주전처럼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송민규나 강상우 같은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은 수준급이지만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짐과 초반부터 경기를 끌려간다면은 90분 내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울산은 직전 인천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달리고 있죠. 이전 인천전에서는 수비의 핵심인 원두재가 아예 결장을 하고도 3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원두재가 정상적으로 복귀가 예상돼 있어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김지현과 힌터지어 같은 새로운 스트라이커들이 침묵을 하고 있지만 이동준을 제로톱으로 배치한 것이 신호 한 수가 됐죠. 김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멀티 득점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울산이 개막 이후 공수 밸런스에서 완벽함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원정팀 울산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고 있죠. 따라서 이 경기는 원정팀 울산의 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1위) 가와사키와 (14위) 가시와 경기입니다. 홈팀 가와사키가 이번 시즌에도 역시 급이 다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죠. 직전 도쿠시마를 상대로도 2대0으로 승리를 함으로써 전승의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반복하고 있음이 눈에 띄고 있죠. 다만 주전 중원 자원인 오시마가 부상 명단에 추가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결장으로 인한 부담은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직전 라운드에서 승격팀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공격진에게 교체로 휴식을 부여했죠. 따라서 체력적으로도 강점 유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위험지역에서 시도하는 부분 전술 완성이 매우 좋죠. 따라서 공격진이 고른 득점을 통해 멀티 득점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승리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가시와는 시원한을 상대로 승리를 챙기며 반등에 성공했죠. 하지만 다시 직전 나고야에게 홈에서 0대1로 패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우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죠. 최근 6경기에서 계속 실점을 반복하고 있는 수비 불안으로 인해 가와사키에게 저항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공식 4경기 중에
3경기를 무득점 경기를 치렀죠. 따라서 급격하게 떨어진 득점력 개선과 회복에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울릉과 이적으로 인한 공격진의 공백이 쉽게 지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주홍원 조합이 수비 가담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다소 헐거운 수비진이 가와사키를 막아내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가와사키가 핸디까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가와사키의 핸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홈팀 빗셀고베와 원정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빗셀고베가 초반에 약간 도깨비팀 같은 성향이 있죠. 간바 오사카에게 승리한 이후 승격팀 도쿠시마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원정에서 FC 도쿄를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머쥐며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치러진 일정에서 아직 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홈 2점을 안고 나고야에게 연승을 도전하고 있죠. 이니에스타 부상은 길어지고 있지만 최근 일정에서 야마구치와 산페르 중원 조합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좋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개막 이후 꾸준히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공격진이 빗셀고베의 강점으로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리그에서 수비가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나고야를 상대로 효율 높은 공격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나고야는 직전 가시와에게 0대1로 승리를 따내면서 3연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그 개막 이후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왔죠. 최전방 가나자키의 부상은 길어지고 있지만 전력 보강을 통해 약점을 지운 견고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수비진의 안정감이 매우 우수한 팀이라는 정평이 나 있듯이 이번 경기에서도 신중한 운영을 통해 수비를 강화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아베를 중심으로 시도하는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고베가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시도하려 하겠지만 최근 일정에서 보면 측면 조합을 활용한 단순한 전개가 나고야의 수비적인 단단함에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나고야의 효과적인 역습에 수비가 무너지면서 실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우선적으로 빗셀고베의 패가 좋아 보이며 아무래도 나고야의 수비가 단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2.5점 기준점 언더도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우선적으로 나고야의 승, 그러니까 빗셀고베의 패와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